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장년의 부를 데이터로 정밀하게 읽어드리는 부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은 없었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느니, 어느 지역 아파트 가격이 수억이 올랐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뒤만 쫓게 됩니다. 투자의 제1원칙은 지피지기입니다. 내가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자산 지도 위에서 내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모른다면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현재 40대부터 70대까지의 자산 실태를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얼마다라고 말하는 통계 발표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생존 전략과 내 자산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직접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1. 연령별 평균의 함정 부풀려진 숫자의 진실. 먼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총자산에서 은행 대출과 같은 모든 부채를 뺀 진짜 내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왼쪽의 40대는 약 4억 8,400만 원, 중앙의 청색 50대는 약 5억 5,200만 원으로 생애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우측 60대에서 70대는 약 5억 3,600만 원입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볼까요? 40대는 본격적으로 자산의 엔진이 가속되는 시기입니다. 근로소득이 높고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본격화하면서 자산이 급격히 쌓입니다. 가장 주목할 지점은 50대입니다. 평균 5억 5,200만 원으로 생애 자산의 최고점을 찍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은 서서히 마무리되는데 소득은 정점에 달하는 시기죠. 하지만 60세 이후를 보십시오. 은퇴 후 자산이 급락할 것 같지만 의외로 5억 3천만 원대를 유지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대한민국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득이 끊겨도 자산 규모 자체는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데이터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역설입니다. 상위 1%의 초자산가들이 상위 평균치를 수십억 단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중앙값은 평균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즉, 내 자산이 4억 원대라면 당신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주 탄탄하게 상위권 삶을 유지하고 계신 셈입니다. 실제로 부의 거품을 걷어낸 순자산 중앙값을 보면 4억 원이라는 숫자는 전체 가구 중 상위 약 30에서 40% 안에 드는 매우 견고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굴릴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론 이 상위 10% 부자의 문턱과 세대별 리스크.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라고 불리는 구간, 즉 상위 10%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상위 10% 커트라인은 순자산 약 1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위 1% 커트라인은 순자산 약 30억 원 이상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에 부자가 저렇게 많아?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의 국민평형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위 10% 문턱에 서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내가 부자다라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세대별로 이 숫자를 해석하는 법이 달라야 합니다. 40대에게 14억의 자산은 앞으로의 투자를 위한 강력한 기회이자 종잣돈입니다.
하지만 70대에게 이 자산이 오직 부동산 한 채에만 쏠려 있다면 그것은 관리에 따라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숫자의 크기보다 숫자의 성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상위 10%에 속해 있더라도 그것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인지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본론 60대 이상의 비극, 풍요 속의 빈곤.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와 70대의 자산 구조를 비교해보면 아주 위험한 징후가 발견됩니다. 부동산 비중 82%, 금융자산 13%, 기타 자산은 %입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가구는 자산의 82%는 부동산에, 13%는 예금과 주식에, 나머지 5%는 금이나 회원권 같은 기타 실물 자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는 자산의 대부분을 내 집, 즉 부동산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당장 쓸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의 현금, 곧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금이나 예술품 같은 기타 실물자산 비중은 5% 내외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상에서 지적하는 기형적인 자산 구조의 핵심 증거이기도 합니다. 집값은 올라서 자산은 5억, 10억이 넘는데 정작 수중에 쓸 현금이 없어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는 풍요 속의 빈곤 가구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반면 40대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채 리스크입니다. 전 세대 중 가장 높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30% 이하로 통제하지 못하고 금리 변동기에 노출되면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구성은 부동산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대출 원리금이 매달 내 삶을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 2026년형 부의 기준 현금 흐름. 이제 우리는 부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2026년 부의 데이터가 제안하는 새로운 성공 지표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바로 월 현금 흐름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순자산 20억을 가졌지만 현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는 분보다 10억 자산을 가졌더라도 매월 안정적으로 200만 원의 현금을 창출하는 분의 노후 행복도가 3배 이상 높습니다. 자산은 결국 내가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숫자만 쳐다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주변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 다음 2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첫째, 내가 보유한 총자산 중 당장 내일 현금화할 수 있는 비중은 몇 %인가? 둘째, 내가 몸으로 일하지 않아도 내 자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월 수입은 얼마인가? 만약 여러분의 현금화 비중이 20%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산 리밸런싱, 즉 자산재 조정을 고민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목적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비에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나의 위치를 바탕으로 늦기 전에 자산을 재설계하십시오.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현금 흐름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그날까지 부의 데이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